와 여러분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진짜 갑니다. 이 집안 완전 터집니다. 한밤중 신라주조 안 톡고탁은 한 장의 종이를 손에 쥔 채 무너집니다. 그 종이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그 안엔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죠. 오강수 장미의 친자. 그 순간 수십 년 가정을 지탱해온 톡고탁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놈 아비는 누군데 그걸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장미애는 단호합니다. 감춰온 진실을 꺼내며 톡고탁의 무너짐을 직시하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강수의 출생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단 겁니다. 바로 강수 자신도 아닌 편지 속 그 사람. 과거 장미애의 유일한 숨구멍이자 강수의 진짜 친부. 그 편지를 읽은 톡고탁 결국 공장 술병까지 박살내며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습니다. 그 시각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마광숙은 신라주조로 향합니다. 누가 봐도 나는 이 집의 맏며느리잖아요. 누군가는 가야죠.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 그 안에는 강수가 어릴 적 남긴 낙서 한 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 닮은 사람이면 좋겠다. 광숙은 말합니다. 강수는 당신 아들이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의 아들이란 이유로 외면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톡고탁 무너집니다. 폭풍 전야 균열의 시작. 신라주조 별채. 장롱 위에서 먼지가 피어오르고 고요한 공기 속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나뒹군다. 톡고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양손으로 관자놀이를 짓누르고 있었다. 종이 한 장이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 그 종이엔 분명히 쓰여 있었다. 오강수, 그가 친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는 붉은 글씨.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는 부분이었다. 장미애, 그의 아내, 그 지긋지긋한 동거인, 그 여자가 낳은 아이라니. 문이 열렸다. 장미애가 들어섰다. 아직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읽었겠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놀랄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자, 이제 어쩌실래? 톡고탁은 무언가가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뜨겁고 쓴 감정. 그것은 분노였다. 수치였다. 자기 존재가 모욕당한 듯한 절망이었다. 대체 내가 어떤 인간이랑 수십 년을 살아온 거야? 그 애가 진짜 내 아들이란 말이야? 그래. 장미애는 주저없이 말했다. 그 아이는 내가 낳았어. 당신이 아니라 그놈 아버지는 누구야? 묻지 마. 지금 그걸 알아서 뭐 할 건데? 톡고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누구지? 언제지? 그 여자가 나 모르게 어떤 놈이랑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니 그럼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던 거지? 왜 숨겼어? 왜? 당신이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뻔해서. 톡고탁은 마치 심장을 가격당한 듯 숨을 몰아쉬었다. 이 여자 자신이 어떤 괴물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게 더 치욕적이었다. 과거의 그림자 진실을 마주하다. 강수는 당신이 평생 원했던 아들이다. 부드럽고 똑똑하고 정의롭지.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장미의 말은 톡고탁의 심장을 도려냈다. 오강수, 그 녀석은 자신이 언제나 꿈꿨던 그런 아들상이었다. 태권도, 검도, 주짓수, 군대에서의 활약까지. 자신과는 정반대의 도덕성과 강단을 가진 남자.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내 배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이토록 끔찍할 줄이야. 도대체 누구야 그놈? 말하지 않을 거야. 그건 나 혼자 품고 죽을 거니까. 톡고탁은 헛웃음을 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잃은 게 너무 많았다. 이제는 자존심까지도. 나는 널 지키려고 했어. 세리를, 우리 가정을.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이었나? 너는 지키는 게 아니라 가둔 거야. 세리도 몰랐을 거야. 당신이 내 모든 신용카드를 끊고 휴대폰 요금으로 감시하고 외출 하나 마음대로 못하게 했던 거 나 내 아내였지? 포로 아니었잖아. 톡고탁은 할 말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평생 부정해왔던 진실을 직면하고 있었다. 자신은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했던 거였다. 이제 톡고탁은 시간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장미애와 결혼하기 전 그녀가 몇 달간 연락을 끊었던 그 시기. 당시엔 사업 확장을 위해 일본을 자주 오가던 때였다. 늘 그의 부재 속에서 장미애는 침묵했고 돌아온 그에게 과묵하게 웃으며 잘 지냈다고만 했었다. 그 몇 개월, 혹시 그 시간 동안 무언가 있었던 건가? 그가 기억을 더듬는 사이 장미애는 조용히 책상 위에 하나의 작은 앨범을 꺼내어 던졌다. 먼지가 쌓인 그 앨범은 강수의 유년 시절 사진이었다. 톡고탁은 말없이 넘겨보았다. 놀랍게도 어릴 적의 강수는 지금과 닮은 모습이 거의 없었다. 뺨은 통통했고 눈매는 뭔가 익숙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누구를 닮았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이 앨범은 왜 이제야 보여주는 거야? 이걸 보면 당신도 알 수 있을까 했어. 누구를 닮았는지 누구의 아이인지. 그러니까 그놈 그 아이 아비가 나도 또 아는 사람이라는 거냐? 장미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침묵으로 고개를 떨궜다. 그 침묵이 톡고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톡고탁의 붕괴 무너지는 제국. 그날 밤 신라주조 공장. 그는 취기가 가득 찬 채 유리병 하나를 들어 올렸다. 빛이 반사되는 그 투명한 병은 마치 자신의 지난날 같았다. 깨지기 직전이지만 겉보기엔 멀쩡했던. 미애, 넌 날 배신한 게 아니야. 넌 날 없애버린 거야. 쾅. 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난다. 수십 년 신라주조의 상징이었던 전통 술병이다. 직원들이 허겁지겁 달려온다. 회장님, 그만 좀 하시죠. 내가 누군 줄 알아? 톡고탁이야. 이 나라에서 술로 성공한 단 3명 중 하나라고. 그의 외침이 공장 전체에 울린다. 그리고 그 외침은 세리의 귀에도 닿는다. 그녀는 벽 너머에서 아버지를 바라본다. 충격, 수치, 슬픔, 그리고 공포. 아빠 그만해요.
제발, 무서워요. 톡고탁은 무너졌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셀이 너 하나만은 다르게 키우려고 했는데 결국 난 제일 못난 놈이었어. 톡고탁은 그날 밤 공장에서 나와 지하 창고로 들어갔다. 거긴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공간이었다. 아직 폐기하지 못한 오래된 술항아리들과 과거 거래처와의 비밀 장부들이 쌓여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전 장미애와 함께했던 사진을 찾았다. 새하얀 웨딩드레스. 그때의 장미애는 지금과 달랐다. 눈빛에 순수함이 있었다. 그 순수함을 짓밟은 건 어쩌면 자신이었다.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던 그는 갑자기 책장 안쪽에 감춰진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보낸 사람은 없고 수신인은 그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편지를 펼친 순간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다. 강수를 보며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한 번도 이름을 입에 올린 적 없지만 당신도 어렴풋이 알겠죠. 그때 나는 혼자였고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은 나를 세상의 중심이라 했지만 실상은 벽 속에 가둔 죄수였다는 걸. 강수는 내 삶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이유였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순간 톡고탁은 무너졌다. 그가 살아오며 짓밟은 진심, 묵살했던 감정들 전부 편지 한 통에 담겨 있었다. 술도가의 새벽, 마광숙의 결의. 해가 채 뜨지 않은 술도가의 마당. 마광숙은 김군과 고자동이 이른 아침 술을 빚기 위해 분주한 틈에 홀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결정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련님들을 깨우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신라주조로 향했다. 마광숙은 신라주조로 가기 전 고자동에게 살짝 부탁 하나를 남긴다. 혹시 내가 늦으면 강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요. 혼자 알면 될 일이니까. 고자동은 눈빛을 굳혔다. 그 집구석 무사하지 않을 겁니다. 형수님 혼자 가시면 괜찮아요. 누가 봐도 나는 이 집의 맏며느리니까 누군가는 가야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고자동. 그리고 마광숙은 미리 준비한 봉투 하나를 들고 신라주조로 향한다. 봉투 안에는 장미애가 술도가로 처음 보낸 정성스런 손편지와 함께 강수가 몰래 간직하던 엄마를 닮은 사람이란 글이 적힌 낙서가 들어있었다. 진실 앞에 용기. 광숙의 대면. 다음날 아침 신라주조 사택 앞. 마광숙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엔 분노도 슬픔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진심 하나였다. 회장님, 얘기 좀 합시다. 톡고탁은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다. 밤새 울었음이 분명한 눈, 그리고 풀린 어깨. 그는 더 이상 회장의 카리스마를 갖지 않았다. 강수, 당신 아들 아닙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구보다 인간답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당신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해줘야 할 일 사과입니다. 톡고탁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떨궜다. 강수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럼요. 피는 안 섞였죠. 하지만 회장님, 세상에 가족이란 게 꼭 혈연으로만 맺어지나요? 책임과 진심으로 맺어진 게 더 많습니다. 그걸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배우셔야 해요. 톡고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그는 결국 광숙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 회장님,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낸다. 이거 강수가 어릴 적 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 닮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했대요. 그 아이는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회장님은 모르셨겠지만 강수는 자신이 누구 아들인지 알고 싶어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를 키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톡고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